우리 기술 투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뭐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코인 관련주이고요. 이거 이제 오늘 뉴스가 나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 두나무에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여기 주가 대표적인 코인 관련주로 올라 들어와 있는 거죠. 자, 오늘 강세 쪽으로 보게 되다 보면 이제 네이버가 두나무를 품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로 인해서 뭐 뱅크웨어 글로벌이라든가 NHNKCP라든가 뭐 혹은 저기 크라우드웍스 뭐 이런 종류까지 이제 이쪽의 관련주들이 동반해서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뭐 늘 그렇듯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수혜주가 있으면 피해주가 있고, 피해주가 되겠죠. 자, 이게 뚝 떨어져 들어갔는데요. 자, 두나무 같은 경우가 우선 나스닥 직상장을 꿈꿨는데 해서 두나무가 급락을 하고, 두나무가 비상장 기업인 두나무가 급락을 하면서 우리기투 하나투자증권도 각각 8% 3%의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직상장을 꿨는데 이게 뭐 날라갔다. 독립상장은 사실상 사라진다. 이거 왜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죠? 나 이해가 되질 않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두나무 같은 경우에서 뭐 아직 확정된 바 없다, 또 뭐 이런 발표도 하고 있는데, 이게 우선 이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고 하는 게 EB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전엔 그렇게 많이 뉴스가 안 나오던 건데 올해는 좀 많이 나오고 있죠. 포괄적 주식 교환도. 이게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는 게 주로 이제 어떤 용도에서 많이 쓰이냐라고 하면, 원래 그런 용도로 쓰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상폐시킬 때요. 이제 상장, 자발적 상패에 들어가는 상장 폐지 자발적 상패입니다. 비자발적 상패 말고, 쫓겨나는 거 말고 자발적으로 물러나고 할 때, 그때 이제 소액주들 따돌려 버리고 들어가는 쪽에서 이제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요. 거기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 외에는 롯데 렌탈 같은 기업에서 보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에 소액 투자, 주로 이제 소액 투자자들 등쳐먹자고 하는 쪽의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자, 요 케이스는 일단 그 케이스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자, 우선 네이버 쪽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이미 분석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뭐 상한가 들어가 있는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이따가 상한가 분석 시간에도 또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두나무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두나무는 왜 직상장을 포기를 하고 네이버하고 합쳤을까요? 자, 지금 코인이 안 나갑니까? 코인 굉장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네이버하고 합쳤을까요? 이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직상장을 시도를 하다가, 미국 직상장을 시도를 하다가 독자적 미국지의 나스닥 상장 등입니다. 등 독자적인 기업 공개고요. 자, 여기서 왜 두나무는 포기를 했어? 이걸 안 하고 네이버 안으로 들어갔을까? 이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얘는 뭔 생각으로 두나무가 네이버를 너무나도 흠모를 한 나머지 네이버가 주가가 저렇게 헤매고 있는 걸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서 내 한 몸 불살라서 네이버를 살리리라 뭐 이러고 생장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생각을 해보자. 우선 첫 번째, 독자적인 기업 공개입니다. 국내 증시의 상장 이슈, 상장 안 됩니다. 못 됩니다. 이게 여전히 이제 코인 같은 경우가 아직 이제 시장의 큰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도,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지금 누가 할지를 모르죠. 그래서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한국은행 이창명 총재 같은 경우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신에 중앙은행 통화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고, 가닥을 아직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게 투기적이다라고 하는 쪽에다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두기 때문에 아직 이제 국내 증시에서 독자적으로 상장하려고 그러면 이거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게 돼요.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에도 앞에도 얘기해서 나왔습니다만, 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데는 이 매자님들이 많이 들어오죠.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잔뜩 들어오는데,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고 마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얘기 드렸잖아요. 마냥 기다려주는 적이 없어요. 일정한 연도가 되면은 엑시트를 해서 나갑니다. 사모펀드는. 그러니까 돈을 빼줘야 돼요. 돈을 빼가지고 걔네들한테 나가라고 돈을 마련해서 줘야 돼요. 아니면 기업 공개를 시키든지. 그러니까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방식이냐 그러면, 돈 빼주는 거 필요 없고요, 기업 공개를 시켜라 이거야. 기업 공개를 시켜라. 매년 우리 증시에 100종목씩 나가는 종목도 없이 100종목씩 계속 들어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요.
제1이 기업 공개요. 기업 공개를 해서 상장시킨 다음에 나가는 게 이게 매자닌의 기본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기 지분을 갖고 있던 지분을 또 다른 비상장에 누군가에 팔고 나가는 거 이거 목적 아니고요. 이게 비상장 회사에 들어오는 매자닌들의 기본 목적은 IPO예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IPO가 되지 않으면 돈 되돌려내라 입니다. 이건 그 다음 조건이에요. 돈을 되돌려준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IPO 조건이 붙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기간 안에 IPO를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생돈 갖다 박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두나무 같은 경우라 그러면 그 정도의 요건에 충분히 해당이 되죠. 업비트가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는데. 업비트가. 그러면 이게 당장 국내 시장 쪽에 기업 공개가 될 것 같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무리 문 많이 열어줘도 이건 안 돼요. 그럼 두나무가 저기 이제 업비트가 상장이 된다 그러면 그럼 업비트만 상장이 돼요? 나머지 애들도 다 상장시켜줘야죠. 판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판이 깨져요. 증시에 판이 깨져버리게 돼요. 이거 안 해줘요. 상장 국내 증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는 어렵다고 보고 이게 투자자들 여러분들 기대 똑같이 다 마찬가지 나스닥 상장이라고 하는 거 그걸 기대라고 했는데 그럼 나스닥 상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뚫고 들어갈 길이 굉장히 많은 거야. 시도를 했겠죠. 물론 당연히. 근데 시도를 했는데 이게 원활하지 않을 거다라는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거 말고는 두나무가 네이버하고 합칠 이유가 없으니까 직상장을 시도를 하고 국내 기업 경계를 시도를 하지만 국내 기업 경계는 시기상조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뭔가 또 걸렸을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쪽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코인주가 한둘이에요. 뭐 미국에는 코인주 없습니까? 코인 거래소 없어요? 그럼 미국하고 한국에만 코인 거래소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는 코인 거래소 없어요? 그거 다 시도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소나게나. 당장 제가 가는 여기 코인 거래 같은 경우도 국내 이쪽으로 안 합니다. 저 미국 쪽 거래소 가지고 거래하거든요. 걔네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걔네도 상장 시도할 거라고 당연히. 그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네 미국 기업 상장시켜주지 이거 한국 기업을 뭐하러 이렇게 해외에 있는 기업부터 뭐하러 상장을 시켜주냐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걸려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죠. 이렇게 해서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것도 이게 확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서 그 상장돼 가지고 손자 회사로 들어가면 독립 가능성이 사라진다고요? 손자 회사 중에 지금 별도로 독립 상장한 회사가 얼마나 많을까요? 아이 왜 이래 새삼스럽게 왜 이래 손자 회사 상장된 회사가 하나도 없어? 손자 회사 상장된 회사가 지금 얼마나 많은데 지금 쪼개게 들어가죠. 손자 회사 상장된 게 얼마나 많은데 저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엔 말이죠. 그냥 손자 회사 늘고 증손자 회사예요. 지주사 두산, 그 밑에 두산 에너빌, 두산 미너빌 밑에 두산 인프라코어, 그 밑에 두산 밥캣 증손자 회사입니다. 걔네는. 손자 회사 상장돼 있는 회사가 지금 얼마나 많은데 무슨 손자 회사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아있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라면 이거 사실상 우회 상장 같은 역할로도 갈 수 있어요. 모두가 다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나스닥 직상장 가능성, IPO 가능성, IPO 기대, 직상장 기대. 그럼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사라집니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당장 카카오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갈라진 게요. 카카오가 있고 카카오페이가 있고 카카오뱅크가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가 있고 네이버 파이낸셜, 네이버 페이 하는 회사입니다. 네이버 페이 하는 회사예요. 자, 그 네이버 페이에다가 네이버가 같은 경우라서 성장성을 강화해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진출한다. 그래서 두나무하고 손을 잡고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 두나무하고 네이버 페이가 합쳐져 가지고 저쪽에 카카오 페이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이 합쳐 가지고 카카오 페이처럼 네이버 페이로 별도 상장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왜 계산 안 하죠? 가능성 없습니까? 제 생각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도 가능성 충분히 있는데 이게 더 현실적인 스토리 같은데요? 자, 국내 기업 별도 공개 어렵다. 그래서 나스닥 직상장을 노렸는데 나스닥 상장도 차일시일 걸려진다. 매자님들한테 돈은 돌려줘야 된다. IPO 공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 유치를 대부분이 IPO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기본으로 유치가 되니까 생돈 갖다 박아넣어줘야 돼요. 업비트 같은 경우에 수천억 이상을 갖다 박아넣어줘야 되는 거죠. 돈을 갖다 박아넣어줘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막혀서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네이버 페이하고 합친 다음에 그 다음에 네이버 페이를 상장시켜버리면 돼요. 두나무로는 상장이 안 되지만 네이버 페이는 상장시킬 수가 있으니까 카카오페이가 상장이 된 것처럼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페이가 상장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능하죠 있잖아요 이거. 두나무가 합쳐져 버리게 된다 그러면 당장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 돈 완창 버는 기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여 상장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지고 상장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되잖아요. 가능성이죠, 어디까지나. 그래서 이거 현재로서는 그냥 끝났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건 네이버 페이로 해가지고 네이버 페이가 또 나스닥 직상장하는 방법은, 그거는 뭐 굳이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는 나스닥 직상장을 할 필요 자체가 없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분리돼가지고 상장하는 가능성이 있지 왜 독립 상장 가능성이 없어져? 네이버 페이로 상장하면 되잖아. 자, 그래서 요 케이스 같은 경우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그 가치 자체는 그대로 남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들어가게 되면 두나무의 가치 자체가 팍 떨어지게 되는 겁니까? 두나무가 똥주 되는 거예요, 이제? 네이버로 밑으로 들어가면? 네이버를 위해서 나를 불사르리 그러고 두나무는 똥이 돼버립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치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다. 가치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질 이유 자체가 없잖아.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가 꺾였다는 거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경우는 지금 여기서 팔아야 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죠. 뭐가 달라졌는데? 직상장 기대되는 거. 그럼 직상장 되면 또 주가 무조건 올라 들어갑니까? 그래서 쿠팡이 돼가지고 미친듯이 날아가고 있나요? 쿠팡? 미국에 상장돼 있는 나스닥에 들어가 있는 쿠팡 주가 뭐 미친듯이 지금 막 날아가고 있습니까? 차라리 국내 시장에 상장됐으면 더 올라갔지 싶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쿠팡이 미국 시장에 있는 경우고 지금 현재 한국 증시 지금 한국 증시에 있었다면 쿠팡 그냥 난리가 났죠 지금. 미친듯이 올라 들어갔을 거야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고요. 이거 지금 노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추세 저점 들어와가지고 꼬리 달고 있잖아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 파는 거 아니에요. 이건 노리셔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계시고요. 제가 극단적인 예시를 드렸습니다만,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가치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대는 어떠한 형태로는 다시 또 만들어내면 돼요. 만들 수 있죠. 충분히 가능성인데 별의별 온갖 가능성 다 나오고 있잖아요. 자, 앞에 KCC 회사가 PBR을 1.1배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회사의 의지를 고려해서 그래가지고 주가 더블. 그 가능성보다 훨씬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회사가 1배 이상으로 올리겠다. KCC 가격을 지금보다 3배를 더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지금 추천사유라고 쳐내놓고 있어요. 우리 증권사들이. 현재 이 가격에서 1배 이상으로 올리겠다. 현재 이 가격에서 3배가 더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KCC가 120만원을 간다는 소리예요. 주가가. 이 가능성보다 훨씬 가능성이 높지. 그렇지 않습니까? 얘가 120만 간다는 이런 개소리보다 그게 더 현실적이잖아요. 가능성이란 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려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침착하게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본질적인 가치 사라지는 거 아니니까요. 자,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게 되면, 자, 지금 저렇게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날아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 줄기줄기 다 잡아들어서 지금 공략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미리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나간 종목 NHNKCP였죠. 네이버 올라가기 전에 일단 먼저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다. 이건 뭔가 재료가 있는 걸로 보인다. 이래가지고 네이버 분석 먼저 올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네이버 재료가 나왔죠.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뭐 완전 선견지명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두 종목 찍어내가지고 벌써 딱 나오잖아요. 기가 막히죠. 자, 이게 오르고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고, 아직까지 계속해서 강한 시장이죠. 수익 최대화 시켜서 큰 돈 대박 내시길 기대하겠습니다.